국어강사가 아닌 게 되죠. 이게 뭐야? 이건 사탐 다 알아야 돼. 법까지 알아야 돼. 자, 법률 3 봅시다. 자, 이거 머릿속에 제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예시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생명보험, 사망보험 혹시 뭔지 아니? 남편이 죽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사랑 계약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사망했을 때 누구한테 얼마를 주세요 라고 계약을 내가 보험사랑 맺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내가 죽었을 때 당연히 나한테는 수익이 없을 것이고 수익자를 제3자, 뭐 아내라든지 아이라든지 이렇게 돌려놓는 게 제3자 계약이에요. 그게 대표적이고요. 한번 볼게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는 법률 행위로, 그러니까 청약,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약속해요라고 했을 때 오케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 특정 행위에 대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오케이가 됐으면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사시에 나는 너한테 이거 우리 계약대로 해, 그리고 얘는 계약대로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요. 이때 청구권에 따른 권리를 채권에 따른 이행 의무를 채무라고 하며,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양방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된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을 것이고, 그런데 계약 중에 제3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승낙의 주체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일반적인 예로는 생명보험, 그 다음에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다. 이 계약들은 청약의 주체인 요약자가 제3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급양의 기능과 급부의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률 관계를 간편히 하는 급부 단축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양의 기능은 먹고 살 수 있게끔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급부의 지급 절차 간소화가 뭐냐면, 얘들아 생각보다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적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 알지? 유산 상속 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요. 죽었는지 사면 그거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자, 내 전 재산을 내가 죽었을 때 얘한테 갖다 줘라고 내가 변호사랑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훨씬 빨라요. 변호사가 이미 내가 죽기 사전에 서류를 이미 요약자인 나와 다 작성을 시켜놓고 그냥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그대로 이행하면 되거든. 이게 훨씬 빨라요. 아니면 전 재산을 생명보험사에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일문단은 큰 문제 없죠. 그냥 계약의 일반적인 성격.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존재하는데,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낙약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불할 채무를 약속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 가지 주체가 나왔다. 이거는 체크를 해놓고 가자. 요약자라는 사람이 있고, 낙약자, 승낙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청한 사람, 승낙한 사람, 그 다음에 수익을 받을 사람, 수익자,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약 관계가 어디에만 이루어져요? 이 두 관계에만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수익자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낙약자에게 이렇게 수익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요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사람은 이 계약에 대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니?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만 해요. 됐죠? 넘어가서 계약 당사자이므로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낙약자가 이행하는 급부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된다.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주장해야 돼? 요약자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사망하지 않아도 되잖아. 뭐 다른 것도 워낙에 많으니까요. 이따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낙약자는, 자, 여기 계약 당사자 이후로 어디 가냐, 이게 주어가 너무 앞에 있어서 이 계약 당사자 이후로 여기 요약자라고 그냥 확인을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지문은 같은 사람이어도 계약 관계에 따라서
채무자, 채권자가 왔다 갔다 바뀌기도 하니까 누가 누구에게가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누가 누구에게?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 채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로 그치 빚이 있는 거예요. 따지자면 제3자 수익자에 대해 권리 능력이 있는 한 자연인 법인 모두 무방하다. 회사가 돼도 되고 개인이 돼도 된다. 수익자는 낙약자와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수익자는 계약한 적 없어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취소와 해제 권리는 당연히 없겠고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태아나 법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아이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수익자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 계약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기고 그러면 수익자, 이 제3자로 불리는 이 수익자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사건이 발생한 뒤에 낙약자로 하여금 자 이제 너 나한테 채무 생겼지? 빨리 이행해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3자는 낙약자에게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돈 내놔 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자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조건이나 권리에 따른 이익의 즉시성 여부는 계약과 계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의사를 신청했어. 그러면은 바로 그 즉시 지급이라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3일 안에 지급이라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이거는 계약에 따라서 자, 또 민법에선 채무자가 여기 있는 채무자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채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요약자야, 낙약자야, 수익자야? 낙약자. 그렇지, 낙약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익의 취득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위에 각주 보시면 이제 요구할 수 있고요. 야, 며칠 안에 주면 돼? 라고 이렇게 낙약자가 이 수익자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며칠 안에 줄까? 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제3자가 답을 안 했을 때는 거절이야. 3일 안에 주면 돼! 라고 준서한테 내가 보냈는데 준서가 씹었어. 그러면 알아서 안 받겠다라는 거절 의사를 표시한 걸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복잡해집니다. 부동산이 또 나와요. 예를 들어 병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금전적 채무를 지고 있던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도 이를 수락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 C가 있고 갑이 어디 갔냐? 병과 놀거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원래 갑은 누구랑 계약관계, 빚, 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병과 체결한 별도 계약에 따라 금전적 채무를 지고 있던 갑이니까 병과 이렇게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어디다 넘긴대? 을한테 이렇게 넘기고 을이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갑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즉시 병에게 이렇게 돌려서 대금을 이렇게 지급해주는 계약을 했다고 치자입니다. 그리고 병도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치자. 자, 병이 을한테 자 이제 나한테 줘. 나한테 이 대금 줘 라고 했다고 치자. 이때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외에 제3자인 병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으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낙약자가 되는 것이고 갑이
요약자가 되는 이런 구조라는 거 이해되니?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돌리면 되는데 위에랑 똑같아져. 그러면 준서 오늘 좀 빡센가 본데? 조금 빡세? 자, 그러면 이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을 보상관계라고 하고, 보상관계는 병이 권리를 취득하는 기초이므로 이것이 무효라면 병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상관계가 어디가 보상관계라는 건가요? 여기까지가 보상관계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보상관계고, 만약에 그래서 이 보상관계가 무효가 됐어.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으면 수익자도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까지 이해돼? 씨발 돼 안 돼? 황준석 돼 안 돼? 지인아 돼? 다시 써줘? 이거 내 순서대로? 알겠어. 을, 갑, 병. 다시 바꿔줄게. 자, 이 둘 사이에는 원래 있었던 별도의 채무 관계가 있었고, 갑과 을이 부동산을 이렇게 갑이 넘겨줬어. 그러면 을이 병한테 대신 부동산 대금을 넘겨주는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거야. 그러면 갑이 당연히 뭐가 된다고? 요약자가 되고, 병이 뭐가 돼? 돈을 받는 사람 대신 이건 따로 별개니까 떼라고. 이거 따로 떼라고. 얘가 수익자가 되지. 얘도 오케이 했다며 낙약자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요 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병이 을에게 돈을 내놔할 수 있는 채권의 기준은 이 계약인 거지. 이 보상관계 계약에 따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관계가 무효가 돼버리면 이 계약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갑, 병 사이의 채무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 그냥 한 바퀴 돌린 거야. 이거 지워버려. 됐어 이제? 힘들다. 보상관계는 병이, 자 그러면 써줄게. 병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기초야? 을에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지. 기초이므로 이게 무효라면 병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됐어요. 보상관계상 을은 병에게 직접 급부해야 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출연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 무슨 뜻이냐? 자기 돈 써야 된다라는 게 출연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함이에요. 돈 내는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그냥 바꿀게요. 법률 용어가 개 그지 같아요. 을의 출연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 원인이 된다. 을이 돈을 얘한테 주지 않는다면 갑도 을한테 이런 보상관계 계약을 체결하지를 않았을 거라고. 당연하겠지. 그럼 미쳤다고 공짜로 부동산 주겠냐? 만약에 을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게 뭘까? 누구에게 돈을 안 준 거야 이건?
병에게 대금 지급을 안 했어. 그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써줄게.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손배 청구를 해야 돼? 땡. 을에게 청구해야 되겠지? 돈 내놔라고. 다시 보시면 병이 을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됐니? 갑과 병 사이엔 대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대가 관계는 갑 대신 갑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채무자인 을로 하여금 병에게 변제해 갑이 병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그러면 요 관계, 이 관계가 대가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르겠니? 기존에 있던 채무. 자, 대가관계는 갑과 병 사이에만 존재할 뿐 계약 자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병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여기까지. 자, 둘 사이에만 관계가 있는 거지, 대가 관계는. 근데 을이 병한테 이렇게 돈을 안 줬어. 대금 지급을 안 했어. 그러면 병이 이 계약 자체를 야 니네 다 하지마 라고 말할 권리 있어? 그건 없어. 그런 권리는 없다고 병한테. 또한 대가관계의 흠결 타자는 계약 성립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야? 갑과 병 사이에 기존에 있던 채무가 불법적인 채무야. 아, 진짜 개싹 불법이야. 무슨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을 병이 했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 대가관계가 없다고 치더라도 갑과 을이 맺은 이 보상관계 계약은 아무런 흠결과 가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아간 거야. 왜? 병이 그냥 갑의 아들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채무관계 없는 건데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이고,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갑과 병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병의 권리 취득에 의한 이익은 반환하여야 하지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복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긴 이해되니? 자, 기존에 이 대가관계가 없었어. 그냥 준 거야. 그러면 권리 취득에 의한 이익은 반환해야 되는데 누가? 병의 권리 취득에 의한 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돈 받았지. 근데 이 대가관계가 성립을 안 했어. 그러면 병이 얘한테 받은 돈 다시 을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을이 병한테 준 돈 다시 병이 을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권리 취득의 이익은 반환해야 하지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복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을이 이제 병한테 야!
우리 계약 해제됐어. 너 다시 돈 내놔. 못해.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 각한테 받아야지. 각한테 받아야지. 이미 줘버렸다며. 자, 여기 얘기입니다. 요 얘기예요. 빡센 거 알아요. 자, 됐고. 아이고. 문제 풀어봅시다.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1번에 뭐가 안 나와 있어요? 한계보안법 안 나와 있고요. 2번에 순차적 분석도 안 나와 있고요. 3번에 다양한 사례라고 하기에는 사례가 부동산 하나밖에 안 나왔고 사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3자 위한 개념을 제시하고 그 이를 구성하는 요소 낙약자, 수익자, 그 다음에 뭐 하냐? 낙약자, 수익, 요약자 개념상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 맞죠? 답 4번이고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랍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요약자와 달리 이익을 실제로 얻기 위한 요건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계약 관계의 수익자는 아예 그냥 제3자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안에 줄까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낙약자와 수익자한테 며칠 안에 줄까를 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태아인 경우 권리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계약 이행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요약자에게 귀속된다. 이거는 알 수가 없고요. 태아여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태아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익 취득을 위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수익자는 확답 가능한 시간에 의해 자, 수익자가 정하는 건가요? 낙약자가 정해서 물어보는 거죠. 수익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맞지? 낙약자에게 극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돈 내놔 할 수는? 자, 준수야.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수익자는 사실 할 말이 없지. 대신에 실제로 유사시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언제 줄 거야? 빨리 돈 주어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어. 4번이죠. 제3자 계약에서 요약자, 낙약자 모두 권리 능력이 있지만 수익자에게 지불할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뿐이다? 요약자뿐입니다. 요약자, 낙약자가 아니라 안 줬을 때 쟤한테 빨리 줘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약자뿐이에요. 답 4번이고요. 자, 78번 기억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병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이거 관계. 자, 갑과 병 사이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아들이어도 뭐 상관없다 그랬죠? 대가 관계 없더라도 상관없다 그랬고. 갑, 을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병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갑만 그렇죠. 갑만 그래요. 잠깐만. 갑은 을과의 계약이 미안해. 내가 잘못 읽었다. 갑은 을과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니까 그치? 이 보상 관계가 없었을 때부터 대가 관계에 대한 기존 채무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 헷갈린다 또. 자, 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갑, 을 사이에는 보상 관계가 유효해야 한다. 맞나요? 자, 올라가서 어디 확인하시면 되냐? 갑과 병, 자, 위에 맨 마지막 줄의 네 번째 줄 다만 뒤에부터 보시면은요. 갑과 병 사이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병의 권리 취득에 의한 이익은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죠. 대가관계가 없었으면 반환해야 돼요. 그렇죠?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병이 채권을 취득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갑의 채무가 변제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이 을의 계약이 갑과 을의 계약이 법에 따라 해제되었을 경우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계약에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병은 을에게서 취득한 이익을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맞나요? 어디가 틀려요? 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본문 맨 마지막 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여기 얘기하는 거지.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원복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어떤 청구를 해야 될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든가. 안 된다고 돼 있죠? 반환할 필요가 없답니다.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없어요. 병에게는 원복 의무가 없습니다. 자, 79번. 보기만 해도 극혐이네. C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A는 자신의 토지를 B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B와 체결했는데 B는 C에게 매매대금 수령할지를 독촉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C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 거절했단 말이야. 안 받을게 하고 거절했어. 그래서 이후 B는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 계약에 따르는 매매대금 지급을 어겼고 이를 이유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답니다. 돈 안 줬죠? 매매대금 지급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그냥 싸그리 없던 거. 싸그리 없던 거. 그냥 기존의 채무만 남겠네. 자, 밑에 거 자료 2 읽어볼게요. 이 진짜 수능 문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 문제 보기 이만해요, 원래. 보험계약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효과를 별도의 수익자에게 미치게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통설과 특수계약설이 대립을 하고 있다. 통설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나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선 수익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반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제3자가 수익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통설에서는 뭘로 보는 거야? 의사표시 안 해도 된다. 그냥 줘야 된다야. 이에 반해 특수계약설에서는 제3자가 수익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하는 점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상법상 특수한 보험계약이라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특수계약설은 의사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특수계약은 의사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의사표시 해야 된다는 거고, 통설은 의사표시를 안 해도 돼. 자, 자료 1에서 A는 B에게 C에 대한 출연 의무를 시키는 요약자로 맞나요? 맞죠?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C에 대한 A의 채무는 변제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게 된 것이겠군.
자, 이거 하나만 더 붙여볼게. A는 C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대. 누가 C가 되는 거니? 병이 C가 되는 거지. 병이 C가 되는 거고, A가 갑이 되는 거고, 을이 B가 되는 거지. 자, A는 요약자고, A는 요약자. C에 대한 채무 계약 해제되면 그대로 남죠? 맞는 말. 자료 1에서 B는 계약이 하기 전까지 B와 보상관계를 이뤘지만 그치? 낙약자고 보상관계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존재했지만 계약 해제는 A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맞는 말이지? 얘네 둘 사이에만 일이잖아. 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 맞는 말이고 자료 1에서 C는 A와 대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형성하고 있는 수익자이지만 문제 없고 여기까지 문제 없지. B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B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 왜 안 돼요? 이 새끼 의사표시 안 했잖아. 달라고 의사표시 안 했잖아. 그렇지? 의사표시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료 1에서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죠. 그래서 의사표시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료 2에서 특수계약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청약을 하는 자와 수익을 얻는 자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이건 너무 쉽잖아. 이런 걸 전제로 하지 않는데, 그치? 그냥 의사 표시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였다. 자료 2의 특수계약서는 제3자가 수익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점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의지한 상법상 특수한 보험계약이라고 보는 특수한 조건이겠군. 문제 없죠?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특수한 보험이다. 됐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개빡센 거 인정합니다. 오늘 법률 2, 3이 조금 빡셌어요. 제3자 끼어 들어가고 이래서. 자, 숙제를 어디를 해오시면 되냐면요. 법률 좀 넘어가고 과학을 좀 하고 싶어서 화학 있죠? 화학 1, 물리학 1. 화학 하나밖에 없네. 화학이랑 물리학 하나씩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물리학. 준서 잘하겠네. 너 화학 하지 않냐? 어? 뭐 화학 그거야. 핵융합 핵분열 이거 얘기하는데 감마 알파 베타선 튀어나오는 거.